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뉴스거리는 청와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 장면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도 양복 상의를 벗었고요. 수석 비서관들도 모두 양복 상의 벗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서 함께 산책을 합니다. 권위도 없고 격의도 없습니다. 새로운 모습, 서로 소통하는 청와대의 모습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기 SBS 선임기자, 장선희 SBS 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장면 보셨죠? 김 교수님. 네네. 예,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희야 누가 대통령인지 알아서 구분을 하겠지만, 전혀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말해왔던 것처럼, 정말 참모들 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고, 아마 그런 의지가 좀 강하게 초반부터 이제, 나오는 것 같고, 글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상당히 있고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갑자기 산책도 나가고, 네. 바이든 나이는 훨씬 많지만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저렇게 양복상 입었고 산책하는 장면 저도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당시에 조 바이든도 그랬고 이제 비서실장인 맥도너 비서실장하고도 이제 나오는데 저런 장면도 있었고. 또 이제 국가안보 상황에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아마 작년도였나요? 재작년도였나요? 그 워싱턴 DC 이제 흑인 역사문화박물관 개관 당시에 이제 당시 이제 현직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제 전직 부시 대통령 이제 동시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야 사진 좀 찍어줘. 아주 기억납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립된 게 역시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기치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익숙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기에는 많은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본질과는 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일 바리스타가 되어서 커피를 제조하는 모습까지도 공개된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임광 기자도 저 얘기는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전에 이제 후보 시절에 저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재밌는 그림이죠.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그랬는데 자신이 직접 냄새를 맡고 또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소탈한 정치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었어요. 커피를 저렇게 하시는 분들을 바리스타라고 하시죠? 그렇죠. 예. 네. 뉴스브리핑 팀의 이병태 기자도 이렇게 직접 커피를 내려서 매일 아침. 네, 요즘에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직접. 예. 임광 기자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시고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십니다. 전혀 안 마시니까. 네. 예. 김 교수님은 커피 좋아하시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바리스타 이런 데 한번 꿈 같은 건 가져오신 적 있습니까?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림은 여러분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산책을 하면서 수석 비서관들과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정작 들어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가치가 많아가지고 가치 잡는 걸 많이 했어요. 가치 잡는 걸 합니까? 가치가 우리가 아주 이렇게 관광 손님이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맹금이래요. 나는 우리 집에서 한번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 내가 이제 개를 키우잖아요. 이제 개들이 이제 가치가 날로 오면 한 번씩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니까 더 작죠. 조직의 힘이 되나? 아니 원래 목소리도 쫓겨납니다. 여기까지. 침으로 쪼는 것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침. 여성들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커서 지금 걱정돼요. 공포가 더 많았습니다. 맞죠. 보니까 남미의 나라가 정확하게 기억난 건 아닌데 페루, 칠레 이런 나라들이 남녀 동수 내각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올랐죠. 아니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네, 이제 항상 인재가 없다 그러지만 기회를 안 주니까. 이번에 또 그 벽이 한번 좀 금이 가고 용기 내 무너지고 하면 엄청나겠군요. 알겠습니다.
발굴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잠이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인사 이야기가 물론 중점적으로 다뤄지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직장인들도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동료들과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까치 얘기를 꺼내요. 까치가 생각보다 상당히 무서운 맹금류다. 예, 뭐 일종의 뭐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게 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이게 수석비서관들 입장에서 사실 대통령 앞에서 뭐 이렇게 편한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업무 얘기도 아니고 편한 얘기들. 더군다나 이제 앞에 기자들이 카메라 촉촉촉 촬영하는데 거기 가서 뭐 실언 농담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까치 얘기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 얘기, 뭐 업무 얘기도 그렇고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 이렇게 얘기가 좀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저게 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의 모습이 아니라 뭐 여기 목동이나 뭐 강남, 뭐 광화문 이런 직장인들 많은 곳에서 한 부서가 점심 같이 먹고 산책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인데 이번 정부에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저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을 겁니다. 저런 네. 모습들이 당분기 임기 초반만이 아니라 끝까지 저런 모습 볼 수 있으면 이 정부가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저 부분도 분명히 촬영 기자들을 위해서 연출된 장면이긴 합니다만 연출된 장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격의 없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차담회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들이 점심 식사도 함께 했었거든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앉으십시다. 아이고, 이게 카메라가 오는 자리였구나. 네. 대통령이 좀 벗으시면 저희도 좀 벗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편하게 좀 하십시다. 방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길어져서 한 시간 됐어요. 대담 수준으로 통화를 했어요. 예, 그걸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건 만리장성을 싸신 건지. 아, 예, 아주 통화는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임광 기자. 뭐 점심 식사하는 자리도 편안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에게 또 존대를 계속 합니다. 항상 평소에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존대를 항상 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후보 시절에도 꼭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아마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일 겁니다. 지금 저게 단순히 지금 밥을 먹는 자리지만은 분명히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드럽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어제 저 자리에서 상의 벗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비서관이 네네. 저 사진도 굉장히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 당연히 이제 대통령 옷 벗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옷 벗는 거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라.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벗어서 의자에 걸쳐놓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화제가 되면서 격식 없는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옷 벗는 게 무슨 관심을 받냐. 저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의 정권들이 정치인들이 너무 권위적이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어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정도 총무비서관, 원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맡아왔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재만 총무비서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맡았던 자리인데 전혀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가 없었던 기재부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혀서 화제가 됐었죠.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화제로 어제 점식사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들 또 어려운 역할들을 맞는 것에 대해서 다 생각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 아마 꿈에도 생각이 못했던 역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주목받은 스타는 단연 우리. 그동안은 총무비서관은
마치 뭐 패밀리처럼 뭐 그런 관계 있는 분이 맡아야 하는 그러고 뭔가 좀 그 부분은 뭐 좀 비밀스러운 그렇게들 여기온 직책이었는데 저는 좀 정말 좀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청와대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조금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모셨는데 뭐 기재부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됐으니 또 우리 이 정부 성공 또 시켜내면 그게 또 못지않은 보람 아니겠습니까? 흑수저 출신의 가장 후배들이 이렇게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니면 원래 뭐 낭중지추 그러십니까? 이 정도 총무비서관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부담도 많이 됐겠어요. 네, 말씀하셨지만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은 총무비서관 자리는 가장 신뢰하고 오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문고리 3인방이었던 이재만 씨가 맡았었고요. 또 MB 시절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창이자 또 MB의 집사라고 불렸던 김백순 씨가 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점을 보자면 7급 공채 공무원 출신입니다. 특히 기재부에서는 2012년에 비고시 출신으로는 최초로 기재부 인사과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여 명에 가까운 기재부 사람들의 인사를 총괄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2014년에는 40대 국장 승진하는 최초의 공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청와대 인사 또 재정을 총괄하는 그 대통령 보좌 조직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자리인데 재무 전문가가 적당한 인사가 됐다. 매우 합리적인 인사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기재부 내에서도 예산실이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이 정도 비서관이 예산실로 발령받았을 때 그 행정고시 출신의 기재부 공무원들이 경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지? 그런데 일하는 모습 보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제 밥 먹는 자리에서도 사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수석 비서관들하고 대통령이 밥을 먹는데 비서관이 그 자리에 그것도 바로 맞은편이에요. 이렇게 앉는 것은 지금까지 역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격을 깨면서 그리고 또 이 정도 비서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를 주는 자리였다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저게. 김현욱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 정도 비서관의 기용,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선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정도 비서관님은 이제 저희 국립외교원에 1년 동안 연수를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듣던 평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낭중지추 정말 그 정권과 정말 관련이 없지만 제대로 된 인사라면 이제 들어쓰겠다. 이러한 노무현이랍니다.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잘 반영된 그러한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점심도 오전에는 인천국제공항 가서 근로자들 이야기 들었고 노동자들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 점심은 어디서 누구와 했습니까? 네, 청와대 관저에서 위민관에서 청와대 비서실 어제는 신임 수석 비서관과 만났고 오늘은 실무하는 담당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식권을 직접 집어넣네요. 네, 저게 3,000원짜리입니다. 네. 수송부, 시설부, 조리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식권을 내고 식판을 받아서 음식을 직접 받아서 또 직원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메뉴가 어떤 거였죠? 볶음밥하고요. 메인이 볶음밥하고 그 냉모밀. 그 중에서 국수 중에서 고르는데 대통령은 지금 국수 쪽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뭘 점심 식사 메뉴로 골랐는지 뒤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오고 있고 왼쪽에서 권혁기 춘추관장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렇게 춘추관장이 안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격이 없는 대통령이면? 뭐 안내라기보다도 그냥 뒤에 따라갔다고 보이는데 저 정도는.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분들과 인사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저 자리에 온 사람들 면면을 좀 한번 보십시오. 시설, 조리, 이렇게 운용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가장 아래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무진들은. 청와대 그 시설을 유지,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주로.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빨리 식사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인사하느냐고 다른
일하시는 분들도 식사가 좀 늦어지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분들도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모습은 처음 겪어볼 겁니다. 예. 모밀국수를 네. 점심 메뉴로 선택해서 지금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식사하는 장면 저희가 보면서 장선희 기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어요. 앞으로 업무를, 물론 광화문 청사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려야 되니까 본관 집무실이 아니라 비서관들이 있는 데서 비서동에서 앞으로 업무를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사실 그 세월호 사태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람들이 그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본관에서 집무하던 것을 좀 비서진이 있는 위민관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본관과 또 위민관 그리고 관저 사이 거리가 있죠. 관저는 보통 묵는 곳이고 청와대 본관에서 보통 직무를 보는데 그동안 본관이 지나치게 국민과 좀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을 최소화하고 위민관에 집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주 업무는 여기서 보겠다.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인 업무 외에 일상적인 것은 비서동에서 보겠다고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본관은 집무실, 부속실, 회의실이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좀 고립돼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또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점에서도 작은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소통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사회적인 논의나 또 관심 대상이 돼 왔었습니다. 예,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본관과 비서동이 한 500m 떨어져 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청와대 구조 자체가 좀 잘못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예. 이전 정부 때하고는 확실히 비교가 되겠네요. 이제 비서동에 와서 대통령이 업무를 본다면 말이죠. 사실 저 얘기가 이전 정부보다 그전 정부, 그 전전 정부부터 사실 청와대의 어떤 좀 구조에 대한 문제들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니까 시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7시간 때도 그런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대통령은 어디서 직무를 보는 것이냐는 그런 문제예요. 물론 청와대 안에 있으면 위민동도 그렇고 본관, 관저 아니면 경내 앞마당 어디든지 서류를 들고 보고받으면서 직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비서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바로바로 얼굴을 보고 대면 보고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차를 타고 본관까지 와야 되느냐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바로 문 열고 참모들 불러가지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위민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장점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소통과 어떤 협치, 이 틀의 국정 방향을 가지고 국정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잘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하는데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관저도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금의 청와대는 아예 국민 공원화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와 같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 상당히 탈피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저나 본관, 청와대 본관하고 지금 위민관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위민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빽빽하고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다시피 하거든요. 보통 공무원들 일하는 그러한 건물이고 여기가 청와대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본관 들어가 보면 또 틀리단 말이죠. 이러한 약간 군림하는 대통령 이러한 모습에서 좀 더 탈피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의 어떤 숙소나 사무실로 써왔던 이 청와대를 완전히 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간다는 데 대한 약간 좀 아쉬움은 좀 남네요. 그렇죠. 아마 그거는 조금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물러났는데요. 현재로서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관저 부분은 본인이 밖에 나가서 살고 싶더라도 그쪽에 대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호 문제도 있고 경호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관저는 아마 그대로 일단은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단순히 근무하고 잠자는 곳만이 아니라 이 국가 비상사태에는 지하벙커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관도 외국 국가 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금 광화문 청사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를 완전히 공원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청와대.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됐다는 소식을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직접 보시죠. 남조선에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패대 정치 사상 전대미문의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 역도가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것으로 하여 조기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바른정당 후보 류승민, 정의당 후보 심상정 등 13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예.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의 발음이 5월이 아니라 5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도 일부러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정말 사실 보도를 하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특별히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은 안 하고요.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자체가 어쨌든 북한에게는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뭐 사실 보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예. 강조를 하는 의미에 있어서 끝 뭐 이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끝은 아마 저희 우리 비디오 머그 팀에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한 게 아니고요.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는 딱 기사를 마친 다음에 잠시 포즈를 뒀다가 보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던 거죠.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